오늘은 이서구의 돈이 되는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 속에 돈이 되는 기업을 찾아라. 네, 이서구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뉴스입니까?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뉴스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11월 중순 방안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감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이페크 때 약속을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긴 했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월 중순에 방안을 해서 경제협력 및 교류 확대 방안을 노래할 것이다.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어지는 새로운 뉴스 제목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유럽과 동아시아에 있는 푸틴의 꿈, 과연 실현될 것인가? 이러한 제목의 뉴스도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철로 건설에 대해서 과거에서부터 계획은 해왔는데요. 이것이 현재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발언이 러시아의 정부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거에도 러시아 관련돼서 이 가스관 관련주라든지 이런 게 이제 테마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능한 좀 영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도 있습니까? 네, 먼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당장 다음 주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은요. 한 2주 정도 전부터 어느 정도 관심권을 가지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11월 10일 정도 이후에 방한을 한다면 이번 주부터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봤는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와 접촉에 의해서 초점을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뉴스로 좀 살펴봤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방한 선물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면 과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선물을 들고 올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인데요. 에이페크 정상회의 발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철도를 계속 개선해서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연결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한국 수출용 동해 해저가스권 건설 가능하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살펴볼 수 있는 이슈는 두 가지가 되겠죠. 관련 이슈, 유라시아 철도 관련 내용이 있었고요. 한러 해저 가스관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좀 이슈가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논의 내지는 검토가 이제 기획되는 거죠.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이게 추진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증시에서는요, 이렇게 이슈화가 됐으면은 그 일정 매매라고 합니다. 네. 향후 이 시점에서 그것이 이슈화가 됐을 때 그 앞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마련이죠. 네.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11월 중순을 앞두고 지금부터 관심권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앞으로? 네. 네. 이 두 가지 이슈 가운데서 저는 오늘 집중적으로 철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 유라시아 철도에 관한 내용이 우리나라 정부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좀 나왔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철도 관련 내용, 에이페크 정상회의 이후 푸틴 대통령이 또 관련 발언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철로 계획 16일자 블룸버그를 통해서 발표가 됐었는데요. 남한과 북한 철로 시스템을 연결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시베리아 전체, 유럽에서 시베리아,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잇는 이 시베리아 철도를 잇게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다라는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주 후반에 주말에 있었는데요. 에이페크 정상회의 이후에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주말 뉴스화가 됐고요. 오늘 아침에도 관련 뉴스가 좀 신문에 좀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공식 제안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즉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빠른 급행열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철로를 의미합니다. 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을 만들자. 즉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상당 규모의 큰 시장, 세계화된 시장을 만들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부산을 출발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철도를 잇는다면 이것이 경제협력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생각한 유라시아 철도가 생긴다면 경제적 이점이 어느 정도 있기에 과연 이러한 발언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은 수에즈 운하를 거의 대부분 통과를 합니다. 세계 물동량의 한 8%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45일 정도 걸린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가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유라시아 철도가 개통이 되면 14일로 3분의 1로 팍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이점 상당히 강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수에즈 운하를 관통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라든가 시리아 이 주변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해적의 문제도 상당히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운송에 대한 부분은 안정성도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에 의하면은 이 상당히 앞으로 추진 내용도 점진적으로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11월 중순에 방한한다면 바로 이 방한 시까지는 철도 관련주가 중간중간 증시에 관심을 모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리나라 방문 관련해서 철도 관련주를 1차적으로 주목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철도 관련주 얘기하신 길에 그 밖에 또 다른 모멘텀이 될 만한 뉴스나 이슈가 있습니까? 네. 이 철도 관련해 가지고 향후 나올 이슈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현대 로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철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철도 관련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현대 로템이 지금 11월 30일 상장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고속철도, 기관차, 바로 이러한 부분 모든 철도 차량에 대한 생산 기업인데요. 현재 IPO가 지금 통과가 돼서 지금 기관 투자가의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철도 관련주 상승에도 좀 어느 정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이 IPO의 최대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향후 이 현대 로템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일어날 거기 때문에 10월 30일 상장 전에도 어느 정도 관련주의 움직임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또 현대 로템의 상장이 철도 관련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철도 관련주 주목인데요. 예, 그럼 관심주는요? 첫 번째 종목으로 꼽으라면 현대 로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철도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1위 그리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몇 손가락 안에 꼽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 로템인데요. 현재는 비상장이죠. 네. 10월 30일 날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이 시간 들어서 좀씩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관련주는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신호 제어 장치 이런 부분에서 하이로코리아, 대호 AL, 세명전기, 대하 TI, 리노스, 비츠로시스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주에서는 현대제철, 동양강철, 삼연철강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철강 관련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들어서 제가 탑픽 종목으로 꼽는 종목 어떤 종목인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철도 관련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철로가 깔리면은 철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철로 만드는 회사, 바로 현대제철을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호 AR이라는 소형주가 있습니다. 이 대호 AR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해서 온갖 집중을 하는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있고 관련해가지고 대하 TI 관련 종목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실수를 했는데요. 대하 TI가 지금 사업 분야가 거의 대부분 철로 부분이 대하 TI이고요. 네. 대우 AR은 어느 정도 철도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대하-TI, 대호-AL 세 종목을 관심 종목군에 넣으셨는데 네. 예, 구체적으로 최근의 주가 흐름 좀 보겠습니다. 네, 현대제철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형주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관심권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철도, 차량, 레일 에 소요되는 강제 및 핵심 부품,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철도, 레일 생산에서는 국내 유일하기 때문에 철도 관련해서는 이 현대제철이 관심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격 매수라든가 좀 성급한 매매보다는요. 지금 전 고점대 85,000원. 과연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향후 봐야 되겠지만은요. 눌림목을 이용한다면 85,000원권 정도에 온다면 편입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는 11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4,000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대하-TI인데요. 자, 오늘 좀 많이 올라갑니다. 이 대하-TI 관련해가지고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도 관련해가지고 온갖 사업 분야가 철도 관련으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 관련해서는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대하-TI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1위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발주받은 것을 거의 대부분 소화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는 이 대하-TI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 주가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푸틴 대통령이 한 번쯤 말을 했을 때마다 이렇게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물량이 좀 쑥쑥쑥쑥 올라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두 번의 이슈화가 됐을 때 긴 윗골이나 아니면은 이런 음봉이 나왔었는데요. 향후 11월 중순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이것은 일단 현재 물량 소화 과정으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눌림목이 온다면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좀 많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격 매수보다는요. 지금 1,600원에서 1,650원, 1,700원 이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1,700원 이하에서는 지금 분할로 접근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한 종목 더 대호-AL은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부차적인 두 번째 종목으로 보시고 첫 번째 대형주에서는 현대제철 그리고 탑픽 종목으로는 대하-TI 이렇게 두 종목 그리고 부차적으로 대호-AL 이렇게 세 종목을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서 관심을 가질 게 뭐가 있을까 철도 관련주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서구의 돈이 되는 뉴스 이서구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